라임 자산운용이 제때 투자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판매 연기를 통보한 금액은 6,2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SBS CNBC가 단독 입수한 한 판매 금융회사의 관련 문서에 따르면 판매 연기 펀드 규모는 총 1조 3,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려진 금액 6,2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험맨 김동우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 헤지펀드 1위 업체인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있었죠. 이 사태를 직접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 만나서 어떻게 취재하게 됐고 이 사태가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번에 기술금융 이후에 또 커다란 건을 하나 또 터뜨리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투자자들의 피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공모펀드가 아니라 이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에요. 이게 은행 채널 또 증권사 채널을 통해서 이제 팔린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기간 4년 8개월까지 돈이 묶이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라임 이제 자산운용 측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판매라는 게 예. 2년 투자 상품이었다. 근데 내가 1년째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돌려달라 하면은 그렇죠. 네, 그 원금과 그 1년 사이에 이제 이자금까지 합쳐서 줬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 라임은 못 준다. 왜냐하면 거기도 라임이 투자한 자산에서 회수해서 줘야 되는데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4년 최악의 경우에 4년 8개월까지 이제 묶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묶이는 거면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죠. 왜냐면 시간만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더 최악의 경우에는 라임의 자산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회수를 했더니 원금 손실 볼 가능성까지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이게 투자 회사인데 라임 자산 운용하니까 되게 밝은 분위기잖아요. 회사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은행을 통해서 만약에 상품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그 펀드 자금을 굴리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굴리지는 않나 보네요. 네, 은행은 여기에서는 판매자의 역할만 이제 하는 거고요. 규모로는 이제 업계 1등인 회사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과를 내왔던 그리고 믿을만 했던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거는 고객들은 모르죠, 사실. 고객 자산을 관리해주는 PB라고 있어요. 프라이빗 이제 뱅커. 근데 PB들이 대개는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고객들 중에 예금 잔액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한 5억, 10억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좋은 상품 나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불러보시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행을 믿는 거죠.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이번 라임에서 판매 중단된 상품들 있잖아요. 우리 은행이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고위험 사모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다. 직감적으로 좀 약간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또 이렇게 사달이 난 거죠. 최초의 취재를 어떻게 이거 아시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라임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저도 이거 좀 완전 생소했거든요. 8월 중순 정도에 판매 은행에 이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때 이제 DLF가 원금 손실로 막 완전 아작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DLF도 걱정이지만 하면서 라임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라임도 처음 들으니까 과일인가? 약간 그보다 라임인지 라인인지도 잘 모르고, 또 알고 있는 이제 뭐 금융투자 업계 분이 라임 이거 잘 봐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8월 중순 한 9월 그 정도 됐어요. 한 2달 전부터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계속 지켜봤어요. 이거는 크게 터진다. 제가 이제 예의주시 했던 트리거 이벤트는 상환이 연기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시점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뭐 판매은행 또 다른 취재원 통해서 이게 상환이 잘 되고 있냐, 제때 라임이 돈을 주고 있냐 물어봤는데 9월까지 계속 잘 되고 상환되고 있다. 투자자들한테 돈 제때 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월 초에 된 거예요. 274억 원. 10월 8일에, 그러니까 한글날 전에 라임 자산운용이 보도자료를 저녁에 뿌렸어요. 갑자기 이제 6,2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규모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2개 모펀드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배가 알아냈던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6,200억은 일각이었고, 하고 이제 한글날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 판매은행에 알고 지냈던 분을 제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10일에 제가 이제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라임이 6,200억 원이 환매 중단됐습니다라고 했던 그 당일날에 그 은행이 이제 작성한 문서예요. 그 은행에서 추산한 걸로는 이제 10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3,500억 원. 거의 반 가까이를 그 적게 공개를 한 거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도를 했죠. 실제로는 묶인 돈은 1조 3천억 원 규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를 했고, 기사 나간 날에 라임이 기자회견을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하겠다 기자회견까지 간 거예요. 의원실 발로 해서 아마 봤겠지만 1조 5천, 그러니까 더 늘었다라는 식의 보도 아마 봤었을 거예요. 근데 금감원에 물어보니 라임이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액이 가장 정확한 숫자다. 근데 이 앞서 열렸던 뭐 DLF 사태에서는 보도의 방향이 보통은 좀 막 눈물 흘리시는 분들, 투자자들이 직접 뭐 은행 앞에서 시위를 하고 뭐 내 돈 돌려내라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그런 뉴스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원금 손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9월 말까지는 상환이 됐어요. 그 수익금도 쏠쏠하게 또 줬고요. 아, 그분들은 진짜 다행이네요. 10월부터는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임이 현명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쌍값에 라임이 투자한 거를 쌍값에 팔아가지고 주면 수익률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라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기다렸다가 우리가 잘 나중에 믿어봐라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다 고스란히 수익 내가지고 주겠다. 다만 좀 늦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이자도 준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실상은 지연이자는커녕 일단 손실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 모르긴 하지만. 그게 두려운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금융감독 당국은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사건을? 이게 이제 블라인드 펀드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사모펀드. 예, 직접 판매하는 은행한테도 물어보고 해도 고객 돈이 어디에 굴려지고 있는지를 은행도 몰라요. 라인만 아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당국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금 이제 사모펀드 전수조사, 운용, 유동성 문제 등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크게는 금융위원회가 이제 사모펀드 전체, 사모펀드가 올해 좀 많이 일이 터지잖아요. 막 DLF도 엮여 있고. 라임까지 터지면서 그 사모펀드 전반적인 문제를 이제 그 투자자 보호 방안이라든지 판매사 내부 통제 방안 등등등등을 개선책을 꾸린 종합 대책을 이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도에 내놓는다고 해요. 이번 사태 이후로 좀 사모펀드의 투자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 강화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뭐 당국이 고민해야 되는데, 투자자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모 투자자라고 해도 은행에서 하면은 가입하는 사람이면은 내 원금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나서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바로는 이제 은행에서는 이런 막 초고위험 상품, 위험 등급 1등급짜리 이런 상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대책을 당국이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은 또 뭐 어디서 또 좋은 아이템 하나 잡아오면 저희가 인터뷰를 또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임 자산운용의 1조 3천억 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단독 쓴 기자분들 모시고 어떻게 취재하게 됐는지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